오늘은 기초 핵 및 입자 물리학 16강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대론적 역학에서 이제 충돌과 보존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에너지하고 운동량 4 벡터, 4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에너지하고 운동량의 4 모멘텀은 이게 에너지하고 운동량을 하나의 그 성분으로, 우리가 좌표에서는 일반적인 고전적인 좌표에서는 이제 뭐 시간하고 공간은 따로 하지만 이제 relativistic하게는 시공간의 좌표를 하나로 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시간에 해당되는 컴포넌트, 시간 성분에 해당되는 게 에너지, 그 다음에 공간 성분에 해당되는 게 모멘텀이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량 4 모멘텀의 지로스 컴포넌트는 C분의 2 에너지 성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간 성분은 일반적인 3 벡터, 그냥 운동량 벡터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 운동량은 렐라티비스틱한 운동량 P는 감마의 mv, 그다음에 에너지는 감마의 mc 제곱,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각의 에너지하고 운동량은 좌표계에 따라서 서로 달라질 수 있지만,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그거의 4 벡터의 제곱, p뮤, 그걸 이제 p 스퀘어라고 했는데, p 스퀘어, 모든 4 벡터의 제곱은 항상 로렌츠 좌표계의 불변한, 모든 로렌츠 변환된 그 관측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똑같은 값으로 보이는 게 유일하게 p뮤, 그걸 로렌츠 불변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값을 계산해주면 P제곱은 지로스 컴포넌트 0번째 성분의 제곱 빼기 그 3벡터의 제곱, 공간 성분의 제곱을 매 차이를 나타내 주는 게 P 벡터의 4 벡터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P제곱은 C분의 2제곱 빼기 P제곱, 그 값이 뭐하고 같다고 했죠? 로렌츠 불변하는데 요 놈은 사실 정지질량의 제곱에 해당되는 P제곱은 M제곱, C제곱이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놈을 정리를 해주면 요 놈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상대론적인 에너지의 제곱, 이 제곱은 3벡터 P제곱 곱하기 C제곱 더하기 M제곱 C4승 해서 이렇게 상대론적인 그 에너지식을 얻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충돌과 상대론적인 충돌과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울 텐데, 지금 그 그림은 뭐냐면 A하고 B라고 하는 두 입자가 충돌해서 이제 C하고 D 입자로 되는 과정을 고전적인 관점에서 기술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관점에서는 충돌 전과 후에 보존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량이 보존되고, 그 다음에 운동량도 보존돼야 됩니다. 그죠? 질량이 보존되고 운동량은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는 보존됩니까? 운동 에너지는 이 경우에 이제 탄성 충돌인 경우에만 보존된다고 했죠. 탄성 충돌인 경우에만 보존되고, 비탄성 충돌인 경우에는 에너지를 잃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잃는 경우는 보통 두 놈이 탁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딱 접착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를 일반적으로 잃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반응 전의 에너지가 반응 후의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반응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손실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 발열 반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폭발이라고 하는 거는 대신에 이제 폭발은 그 반응 전의 에너지의 합보다 반응 후의 에너지 합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충돌 후에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탄성 충돌인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고, 단지 탄성 충돌인 경우에만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상대론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론적인 관점에서는 토탈 에너지는 늘 보존되고 총 에너지는 보존되고, 우리가 이제 아까 렐러티비스틱 에너지가 E는 스퀘어 루트 P제곱 C제곱 더하기 M제곱 C4승이라고 하는 토탈 에너지는 반응 전과 후에 충돌의 형태가 탄성 충돌이던 접착이던 폭발이던 상관없이 토탈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되고, 그게 이제 운동 에너지하고는 다른 게, 여기서 고전적인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 2분의 1 mv 제곱이 고전적인 운동 에너지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토탈 에너지는 뭐냐면 상대론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놈은
충돌 전과 후에 보존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량도 상대론적인 운동량도 충돌 전과 후에 다 보존이 됩니다. 이게 이제 렐러티비스틱 콜리전의 특징이에요. 대신에 질량 보존, 우리가 그래서 이 운동량도 보존되고 에너지도 보존된다는 얘기는 에너지는 4 벡터의 그 타임 컴포넌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운동량은 4 벡터의 4 모멘텀의 스페이스 컴포넌트에 해당되니까 타임 컴포넌트도 보존돼야 되고 시간 성분도 보존돼야 되고 공간 성분도 보존돼야 되니까 P뮤 이 4 벡터의 합은 토탈 합, 반응 전의 토탈 합은 그 반응 후에 4 벡터의 4 모멘텀의 토탈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는 4 모멘텀이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응 전과 후에 4 모멘텀이 보존된다. 그리고 이제 운동 에너지는 여기하고 마찬가지로 요 토탈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는 다릅니다. 운동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의 한 일부고 운동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탄성 충돌인 경우에만 보존되고 그래야지 이제 일관되죠. 그리고 이제 탄성 충돌 그러면 이제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질량을 보면 고전적으로 얘기하는 질량과 여기서는 고전적에서는 정지 질량이라는 개념, 정지 에너지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전적으로 얘기하는 질량과 상대론에서 얘기하는 질량이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토탈 에너지는 렐러티비스틱한 상대론적인 에너지는 이게 이 렐러티비스틱하다는 얘기는 상대론적인 토탈 에너지 여기서 얘기하는 토탈 에너지에 해당되고 토탈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정지 질량에 의한 에너지가 상대론적인 토탈 에너지입니다. 고전적으로는 정지 질량에 의한 에너지는 없죠. 그래서 고전적인 토탈 에너지는 그냥 운동 에너지지만 상대론적인 토탈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도 있고 정지 질량에 의한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에너지의 차이가 클래시컬한 개념과 렐러티비스틱한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토탈 에너지는 보존이 되면 토탈 에너지는 늘 보존되잖아요. 늘 보존이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탄성 충돌인 경우에만 보존이 된다고 했죠. 그 만약에 비탄성 충돌, 접착이나 폭발을 하는 경우에는 토탈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뭐죠? 정지 질량은 일반적으로 보존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존이 안 되는 양이 있는데 보존되는 양이 좌변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만약에 1만큼 감소를 하면 얘는 1만큼 증가를 해야 전체적으로 보존이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1만큼 증가하면 정지 질량에 의한 에너지가 1만큼 감소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토탈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렐러티비스틱한 관점에서는 탄성 충돌일 경우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면 변화량이 0이면 여기도 0이니까 그때는 정지 질량이 보존되지만 탄성 충돌을 제외한 충돌에서는 정지 질량이 보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량 보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게 렐러티비스틱한 콜리전의 특징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떤 경우가 그런가? 지금 보면 이 예제는 뭐냐면 두 입자가 정면 충돌을 해서 헤드온 컬리전 정면 충돌을 빵 해가지고 그냥 딱 한 덩어리가 돼서 탁 정지하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두 놈이 첫 번째 입자하고 두 번째 입자가 정면으로 동일한 입자가 두 개의 당구공이 V의 속도로 와서 탁 충돌을 해서 딱 한 덩어리가 돼서 탁 정지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차원상의 운동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비상대론적으로 해석하면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는 이게 뭐죠? 한 덩어리가 된 경우니까 에너지가 손실된 거죠. 에너지가 손실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딱 정지하면은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고전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론에서는 이제 열 에너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가 정지 질량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가 정지 질량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걸 이제 이러한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계산
예를 들면 두 입자에 for 모멘터가 있어요. 두 입자의 for 모멘터는 항상 충돌 전과 후에 for 모멘텀의 합은 저기 보존이 된다고 했죠. 충돌 전에 첫 번째 입자의 for 모멘텀을 P1, 두 번째 입자의 for 모멘텀을 P2라고 하면 P1은 에너지 성분도 있고 운동량 성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P1이 갖는 에너지를 E1, 그 다음에 P1의 운동량을 P1 벡터 이렇게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P2는 두 번째 입자는 첫 번째 입자는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두 번째 입자는 왼쪽으로 진행을 하니까 뭐 에너지는 동일한 입자니까 같겠죠. 에너지는 이거 먼저 할까요? 그러면 이 지금 그 첫 번째 입자의 에너지는 에너지 E와는 감마의 MC 제곱, 감마의 MC 제곱이잖아요. E는 감마의 MC 제곱인데 E와는 감마의 MC 제곱인데 여기 C를 나눠주니까 이 첫 번째 그 타임 컴포넌트는 감마의 MC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운동량은 XY, Z 성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XY, Z 성분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운동을 오른쪽으로 이제 1차원상에서 Z축 성분으로 그 Z축 성분을 따라서 Z축을 따라서 진행하는 거니까 X 성분하고 Y 성분의 운동량은 없고 Z 성분의 운동량이 P는 감마의 MV, 그죠? 이게 V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진행하니까 그게 이제 P1은 이런 성분, 타임 컴포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컴포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P2도 마찬가지로 P2는 에너지가 이제 C분의 2와 동일한 입자니까 C분의 2인데 그냥 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입자의 운동량을 P2라고 하면 2완하고 2,2는 에너지는 같겠죠. 뭐 2완하고 2,2의 에너지는 같고 운동량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얘는 감마의 MC 0, 0, 마이너스 감마의 MV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 전과 후에 충돌 전에 P1과 P2의 운동량 4 모멘텀이 이렇게 주어지고 두 놈을 더해주면 그게 토탈 모멘텀이죠. 두 놈을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두 놈을 그러니까 충돌 후의 운동량은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하고 같다고 그랬죠. 4 모멘텀의 합. 그래서 충돌 후에는 얘는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기 때문에 얘는 정지해 있고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량 성분은 없고 에너지 성분만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때 한 덩어리가 된 시스템의 토탈 정지 질량을 M이라고 할게요. 라지 M, 스몰 M이 아니고 라지 M. 그러면 충돌 후에 충돌 후에 운동량은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한 거하고 같게 될 겁니다. P뮤. 그러니까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4 모멘텀은 같아져서 P1 더하기 P2는 각각의 성분을 다 더해주면 돼요. 이게 타임 컴포넌트는 타임 컴포넌트끼리. 그래서 이게 2 감마의 MC. 그 다음에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더해주면 각각이 0. 이것도 Z 컴포넌트 더해주면 얘도 더해주면 0이죠. 그러니까 얘는 정지에만 있다 이런 얘기. 운동량이 없이. 이놈이 이제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요놈이 사실은 요놈이 감마의 라지 MC하고 같아야 돼요. 감마의 라지 MC, 그죠? 정지 질량을 제가 라지 M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요놈이 감마의 라지 MC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충돌 후에 정지 질량 라지 M은 2 곱하기 스몰 m, 2m 단순히 요 스몰 m을 두 개를 더한 게 아니라 요 감마 로렌츠 인자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지 m은 2 감마 m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게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된 시스템의 정지 질량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마 로렌츠 인자는 1 over 스퀘어 루트 1 minus v 스퀘어 divide by c 스퀘어가 되니까 요 놈은 2m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요 분모가 1보다 작죠? 분모가 1보다 작으니까 large m은 2m, small m을 두 개를 더한 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정지 질량이 각각 충돌 전에 개개의 정지 질량의 합보다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충돌 전에 상대론적으로는
상대론적으로는 이제 운동 에너지의 그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가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돼서 정지한 시스템의 정지 질량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가 정지 질량으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두 물체가 두 개의 그 진흙이 꽝 충돌해가지고 하나의 한 덩어리의 진흙이 만들어지면 그게 완전 비탄성 충돌이잖아요.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에너지가 손실이 된다고 그랬죠? 에너지가 되는데 그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고전적으로 relativistic하게는 그게 정지 질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 고전적인 관점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하면 이게 차가운 감자 두 개가 쫙 와가지고 쾅 충돌을 해서 뜨거운 감자, 이 열 에너지로 이게 뜨거운 감자를 만들면 두 개의 차가운 감자가 와서 땅 충돌해가지고 이 열을 만들어 뜨거운 감자를 만들면 그 뜨거운 감자의 아, 뜨거운 감자의 그 정지 질량,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잖아요. 뜨거운 감자가 차가운 감자 두 개에 비해서 질량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감자가 차가운 감자보다 더 무거워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 표현은 a hot potato is heavier than a cold potato. 뜨거운 감자가 차가운 감자보다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정지 질량은 일반적으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탄성 충돌인 경우는 보존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지 질량이 변한 게 클래시컬한 그 충돌과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는 우리가 이제 입자 분리를 배웠으니까 입자 분리에서는 파이라고 하는 입자가 파이가 대충 한 140 메가 일렉트론 볼트, 뮤온이 대략 한 1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중성미자 뉴트리노는 정지 질량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큰 놈이 질량이 작은 놈 두 놈으로 붕괴가 되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파이온이 뮤온하고 정지 질량이 0인 뉴트리노로 붕괴되는 그 약붕괴에 위크 디케이에 해당되는 건데 이러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프로세스에서 이 각각의 입자들이 갖는 에너지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리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정지해 있던 파이온이 뮤온을 내보내고 그다음 뮤온하고 뉴트리노를 내보냅니다. 뮤온하고 뉴트리노를 내보내는데 뮤온이 정지해 있는 파이가 뮤온이라는 입자를 오른쪽으로 내보내면 얘가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그 반응 전과 후에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이놈이 오른쪽으로 가면 뉴트리노는 왼쪽으로 가야지 운동량이 보존이 되겠죠. 두 개를 합쳐가지고 0을 만들어야 되니까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기 때문에 나중 상태의 운동량이 0이 되려면 두 놈이 같은 방향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지해 있는 파이온의 모멘텀 정지해 있기 때문에 얘는 운동량은 없고 정지 에너지만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정지 에너지 성분이 C분의 2만 가지고 있고 운동량 성분은 없고 그래서 E는 MC 제곱이니까 여기 파이온의 에너지는 M 파이 C 제곱이고 그거를 빛의 속력으로 나눠줄 거니까 첫 번째 성분은 M 파이 C가 됩니다. 그리고 공간 성분, 스페이스 컴포넌트는 제로가 되고 이것도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뮤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뮤원의 에너지를 제가 E뮤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운동량 P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뉴트리노 이게 중성미자의 에너지를 E뉴 그 다음에 운동량이 있으면 뮤원이 P라고 하는 운동량을 가지면 뉴트리노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P가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토탈 반응 전과 후에 토탈 모멘텀 그리고 토탈 모멘텀이 보존되고 처음에 0이었으니까 한 놈이 P를 가져가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P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 놈은 항상 반응 전과 후에 for 모멘텀은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P파이는 P뮤 더하기 P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운동량 for 모멘텀의 보존 법칙을 통해서 P파이는 P뮤 더하기 P노 이렇게 될 테고 요 놈을 제가 조금 조작을 해가지고 P누는 뮤를 좌변으로 보내주면
뉴트리노의 폴 모멘텀은 파이온의 폴 모멘텀 빼기 뮤온의 폴 모멘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놈으로부터 제가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요.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p 누의 제곱은 p 파이의 제곱 더하기 p 뮤의 제곱 빼기 2 times p 닷 이거 일종의 스칼라 프로덕트예요. p 닷 p 파이 닷 p 뮤 이렇게 됩니다. 예, 스칼라 곱이에요. 그래서 이놈은 뭐냐면 a.b 우리가 4벡터의 스칼라 곱은 a.b를 해주면 지로스 컴포넌트는 지로스 컴포넌트끼리 곱해주고 스페이스 컴포넌트는 스페이스 컴포넌트끼리 곱해줘가지고 그걸 빼준다고 했죠. 그래서 같은 성분 a하고 b가 같으면 a 제곱은 a0의 제곱 빼기 a 벡터의 제곱. 근데 두 개의 벡터가 서로 a하고 b로 다르면 a.b는 a0 곱하기 b0 빼기 a.b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3벡터의 스칼라 곱에 해당되는 거고 그 놈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주면 p 파이 p 뮤 해주면 뭐죠? 타임 컴포넌트는 타임 컴포넌트들이 곱해주고 스페이스 컴포넌트는 스페이스 컴포넌트들이 곱해주니까 얘는 0 곱하기 p 해주면 스페이스 컴포넌트는 0이 되겠네요. 그리고 남는 건 타임 컴포넌트가 c 제곱분의 2파이 곱하기 2뮤 그것만 살아남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p 벡터의 제곱은 m 제곱 c 제곱인데 뉴트리노는 정지 질량이 없으니까 0. 파이오는 p 파이 제곱은 m 파이 제곱 c 제곱 정지 질량이 한 14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뮤어는 한 파이온보다 작은 한 1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지만 0은 아니니까 얘는 이제 뮤원의 정지 질량 p 뮤의 제곱은 뮤원의 정지 질량의 제곱 곱하기 c 제곱 이렇게 됩니다. 뉴트리노는 요즘에 사실 질량이 조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우리가 여기서 계산할 때는 뉴트리노의 질량은 없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 파이다 p 뮤는 이거라고 했죠. c분의 2파이 곱하기 c분의 2뮤 빼기 0 닷 p니까 얘는 c 제곱분의 2파이 곱하기 2뮤인데 여기 c분의 2파이는 근데 m파이분의 c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놈은 이제 m파이분의 c라고 두면 그냥 m파이 파이온의 정지 질량 곱하기 뮤온의 에너지 이렇게 그냥 나타내 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요 놈을 다 이걸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되죠? 최종 결과는 0은 m파이 제곱 c제곱 더하기 m뮤 제곱 c제곱 빼기 2 times m파이의 2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붕괴될 때 파이온이 A라고 하는 입자가 B하고 C로 붕괴될 때 이때 이제 B라고 하는 입자의 에너지가 얼마나 되냐? 상대론적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뮤원의 에너지는 정지 질량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뮤원의 에너지는 2m파이분의 m파이 제곱 더하기 m뮤 제곱 곱하기 c 제곱. 그래서 우리가 정지 질량이 뮤온의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너무 쉽죠? 4벡터가 너무너무 유익해요. 그러면 이제 뉴트리노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뉴트리노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하면 되죠. 얘는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이제 뮤어는 여기서 p 뮤는 p 파이 빼기 p 누 그래가지고 이 놈을 제곱을 해주면 p 뮤의 제곱은 p 파이 제곱 더하기 p 누 제곱 빼기 2 times p 파이 닷 p 누 이렇게 되고 p 뮤의 제곱은 m 제곱 c 제곱 m 뮤 제곱 c 제곱 p 파이 제곱은 m 파이 제곱 c 제곱 p 누 뉴트리노는 중성미자는 정지질량이 없으니까 요 놈은 0 그죠? 요 놈은 0이 되고 p 파이 곱하기 p 파이하고 p 누 p 파이하고 p 누는 요거 이제 지금 파이하고 누 요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m 파이의 이 뮤가 아니라 이제 m 파이의 이 누 요게 되겠죠, 그죠? 이게 똑같은 거니까 다 이제 바뀐 건 이제 뮤원의 에너지가 뉴트리노의 에너지로 바뀐 것 뿐입니다. 요게 인덱스가 뮤에서 누로 바뀌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성미자의 에너지는 EM5분의 M 파이 제곱 빼기 Mu 제곱 곱하기 C 제곱. 이게 이제 중성미자의 에너지예요. 근데 우리가 뉴트리노는 정지 질량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뉴트리노는 정지 질량이 없기 때문에 relativistic한 에너지는 E는 P 제곱 E 제곱은 P 제곱 C 제곱 더하기 M 제곱 C 4승인데 M이라고 하는 게 0이니까 중성미자의 에너지는 운동량으로 나타내주면 E 누는 P 누 C 이렇게 됩니다. 그죠? E 누는 P 누 C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요 중성미자의 운동량의 크기는 에너지에서 여기서 C를 하나 없애주면 돼요. 그죠? C분의 2니까. C분의 2니까 하나를 없애주면 중성미자의 에너지하고 모멘텀을 다 계산해 줄 수가 있고, 에너지하고 모멘텀을 계산해 줄 수가 있고, 중성미자의 모멘텀을 안다는 얘기는 뮤원의 모멘텀도 같은 거죠. 크기는 같죠. 방향만 반대니까. 그래서 뮤원과 뉴트리노의 모멘텀은 뉴트리노의 에너지 나누기 C를 해주면 그게 바로 모멘텀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A라고 하는 입자하고 B라고 하는 입자가 그 A가 B하고 C로 붕괴가 될 때 그 붕괴되면서 나오는 입자의 에너지 모멘텀을 다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깔끔하게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만 깔끔한가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제, 세 번째 예제는 이런 예제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M이고 정지 질량이죠. 정지 질량이 M이고 운동 에너지가 T인 두 입자가 정면 충돌하는 경우하고, 또 하나의 입자는 정지해 있고 다른 놈이 충돌하는 경우, 두 가지 상황을 인데 같은 상황을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laboratory frame, 실험실 좌표계에서 B라고 하는 동일한 입자라고 생각을 할게요. A하고 B가 똑같은 당구공인데 이 당구공 B가 정지해 있어요. 당구공 B가 정지해 있고 A라고 하는 당구공을 때려요. B를 향해서. 그래서 얘는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얘는 V의 속력으로 와서 당구공 B를 딱 때리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정지 좌표계에서 보면 B는 정지해 있고 A가 V의 속력으로 와서 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표계 관측자가 정지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정지해 있는 게 아니고 요 질량 중심 좌표계를 정하면 마치 뭐냐면 관측자가 질량 중심 좌표계를 정하면 어떻게 보이?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는 A도 움직이고 B도 움직이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질량 중심 좌표계예요. 그러면 이때 뭐냐면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 보게 되면 A는 2분의 V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V의 그 속도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볼 때 left frame은 B가 정지해 있고 A가 움직이고, 대신에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 보면 그 속도는 반으로 줄어들지만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마주보면서 다가오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그럼 여기에서 측정한 center of mass에서 측정한 운동 에너지를 제가 M, 그 다음에 left frame에서 측정한 A의 운동 에너지를 T 프라임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은 그 left frame에서 측정한 A라고 하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TA인데 그놈을 제가 이제 T 프라임이라고 두면 요 놈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제가 완전히 고전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enter of mass frame에서는 뭐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그 질량심 좌표계에서 보면 TA하고 TB의 운동 에너지는 같은데 TA하고 TB의 운동 에너지는 같은데 그걸 제가 T라고 둘게요. T. 얘는 뭐냐면 2분의 1 mv 제곱. 그게 V가 2분의 V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질량 중심에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하고 그 레프트 프레임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면 T하고 T 프라임을 비교해보면 T 프라임이 레프트 프레임이 T의 4배가 됩니다. 그죠? 뭐 너무 쉽죠?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데 똑같은 충돌 상황을 우리가 만드는데
센터 오브 매스에서는 예를 들면 센터 오브 매스에서는 각각이 그 1이라고 한 1줄, 이제 그냥 여기서 1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1줄의 운동 에너지하고 1줄의 운동 에너지 두 놈을 충돌을 시키는 경우를 레프레임에서 똑같이 그 만들려면 레프레임에서는 하나가 정지해 있고 다른 놈의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4줄이 돼야 되는 거예요. 4줄이 돼야지 이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따지면 1줄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충돌시키는 게 훨씬 더 편리하죠. 그리고 효과도 그러니까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4배 불리한 거예요. 4배. 얘는 1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놈하고 똑같은 충돌 상황을 만들려면 얘는 그냥 4 유닛을 4줄만큼의 에너지 4배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그러면 충돌 상황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 상황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러한 실험 세팅을 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렐러티비스틱한 관점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렐러티비스틱한 경우에는 포 모멘텀을 도입을 하면 PA 이때 이제 그 CM 프레임에서의 A라고 하는 입자의 for 모멘텀은 C분의 2 에너지가 C분의 2 그 다음에 운동량 에너지가 2 운동량이 P라고 할게요. 그러면 B라고 하는 입자는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운동량은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레프레임에서는 이 경우는 이제 B라고 하는 입자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운동량은 없고 정지 질량만 가지고 있어요. P는 그래서 E 이퀄 MC 제곱인데 그걸 C로 나눠주니까 요게 이제 타임 컴포넌트는 MC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입자 PA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에너지 E 프라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속도가 있기 때문에 운동량도 0이 아니죠. 그래서 P 프라임 이렇게 둘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각각의 4 벡터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요때 요 상황에서의 토탈 모멘텀 P 뮤는 두 개를 더해주는 게 PA 더하기 PB를 해주면 C분의 타임 컴포넌트는 C분의 2E가 되고 요 스페이스 컴포넌트는 P 빼기 P가 되니까 0. 그게 이제 센터 오브 매스의 토탈 모멘텀이 되고 그 다음에 레프레임에서는 두 개를 더해주면 되죠. C분의 E 프라임 더하기 MC 제곱이 타임 컴포넌트가 되고 스페이스 컴포넌트는 P 프라임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두 상황이 이 토탈 4 벡터, 그러니까는 4 벡터의 스퀘어, 로렌츠 인베리언트한 양이니까 P 뮤의 제곱, P 토탈의 제곱은 P 프라임 토탈의 제곱하고 이제 같게 될 테니까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실제 성분으로 계산을 해주면 여기서는 P 토탈의 제곱은 타임 컴포넌트 C분의 2E의 제곱이 될 테고 여기서 P 프라임 토탈의 제곱은 얘의 제곱, 타임 컴포넌트의 제곱 빼기 스페이스 컴포넌트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분의 E 프라임 더하기 MC 제곱의 제곱 빼기 P 프라임의 제곱 두 놈이 이제 이렇게 같아서 우리가 이거로부터 에너지 E하고 E 프라임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여기에 4 벡터, 3 모멘텀 P 프라임이 있잖아요. 근데 P 프라임은 에너지하고 운동량 상대론적인 에너지하고 운동량의 관계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E 제곱은 P 제곱 C 제곱 더하기 M 제곱 C 4승이니까 요 P 프라임의 제곱을 에너지 E 프라임의 제곱으로 우리가 다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바꿔주면 이 우변식은 뭐냐면 다 E 프라임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넣어주면 산수니까 잠깐 멈추고 해보시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C 제곱분의 2E 프라임 MC 제곱 더하기 2 times M 제곱 C 4승 이렇게 되고 양변에 이제 이놈하고 이놈을 비교해주면 여기가 4 여기가 2 그 C 제곱 분모에 C 제곱 있으니까 다 캔슬되고 에너지 E하고 E 프라임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리해주면 2E의 제곱은 MC 제곱
곱하기 E 프라임 더하기 MC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CM 프레임, Center of Mass 프레임에서의 에너지와 랩 프레임에서의 에너지 관계식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는 토탈 에너지를 계산한 게 아니고 이제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해주려면 운동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정지 질량에 의한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그 센트럴 오브 매스에서의 운동 에너지 T는 E 빼기 MC 제곱이 될 테고 레프트 프레임에서의 운동 에너지 T 프라임은 E 프라임 빼기 MC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E라고 하는 자리에 T 더하기 MC 제곱, 그 다음에 E 프라임이라고 하는 자리에 T 프라임 더하기 MC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정리하는 건 이제 산수니까 그걸 계산을 해주면 T 프라임은 4T 곱하기 1 더하기 EMC 제곱분의 T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고전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이 운동 에너지 T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 요 각각 A나 B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정지 질량에 의한 에너지보다 무지무지 작으면 T가 MC 제곱보다 무지무지 작으면 우리가 그게 비상대론적 리밋으로 간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정지 질량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는 속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놈은 거의 무시를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T 프라임은 4T가 돼서 고전적인 결과를 우리가 고전적인 결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전적인 결과는 T 프라임은 4 곱하기 T였는데 상대론적인 계산을 해주면 요 놈이 바로 상대론적인 효과입니다. 상대론적인 효과. 상대론적인 효과가 1만 있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EMC 제곱분의 T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론적인 효과는 T가 무지무지 작아지면 정지 질량의 에너지보다 무시할 만큼 작아지면 고전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T 프라임은 4T가 되고 렐러티비스틱한 앤서는 요만큼의 상대론적인 효과가 들어갔는데 이 차이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제가 그냥 간략하게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레버러트리 프레임, 랩 프레임에서를 이용한 입자 가속기가 리니어 엑셀러레이터, 옛날에 이제 스탠포드에 있는 슬랙이라고 하는 타겟을 고정시켜 놓고 빔을 쏴서 그 타겟을 맞추는 게 선형 가속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뭐 LHC니 뭐 그런 것들은 뭐냐면 원형 가속기가 돼가지고 두 놈을 반대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두 놈을 꽝 충돌시키는, 이게 그러니까 원형 가속기는 일반적으로 센트럴 오브 매스를 활용한 거고 리니어 엑셀러레이터 이런 거는 지금은 원형 가속기가 대세입니다. 우리가 라지 헤드론 콜라이더 제가 얘기했지만 LHC라고 하는 라지 헤드론 콜라이더는 원형 가속기고 이거 센트럴 오브 매스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형 가속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일렉트론 빔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 빔이 일렉트론을 충돌을 시키는 거다라고 하면 비록 이제 LHC는 양성자를 충돌시키는 거지만 일렉트론인 경우는 정지 질량에 의한 에너지가 대략 0.511 메가 일렉트론 볼트 뭐 이렇게 됩니다. 정지 질량의 에너지가 0.5 대략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할 때 내가 이제 운동 에너지가 1 기가 일렉트론 볼트에 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두 놈을 일렉트론을 충돌시킨다는 그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놈을 보면 그 놈을 이제 상대론적인 경우 이제 relative CM 프레임에서의 각각의 입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1GeV를 충돌시킨다라고 하면 얘가 T가 1GeV, 여기 있는 T도 1GeV. 근데 이제 전자인 경우는 정지 질량에 의한 에너지가 0.5 메가 일렉트론 볼트잖아요. 그래서 2 times 0.5면 분모는 메가 일렉트론 볼트, 기가 분의 1 메가 일렉트론 볼트 분의 1 기가 일렉트론 볼트니까 이게 10의 3승배, 1000배입니다. 1000배. 그러니까 대략 T 프라임이 어떻게 되냐면 4000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렐러티비스틱하게
얘를 1기가짜리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을 시켰는데 그러한 효과를 똑같이 선형가속기가 내려면 이, 이 빔의 운동 에너지가 4000기가 일렉트론 볼트가 돼요. 고전적으로는 얼마면 되죠? 4배면 되는데 상대론적으로는 4000배가 필요합니다. 4000배가. 무지무지 크죠? 그래서 이게 상대론적인 효과가 그 질량이 작고 속력의 에너지가 클수록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른 결과를 줍니다. 고전적인 결과하고 상대론적인 결과.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그 효율을 가지고 충돌을 실험을 하려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원형 가속기, 나는 1기가짜리 두 개만 만들면 되는데 그 효과를 내려면 내가 4000기가짜리의 빔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엄청난 그 에너지 소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원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형 가속기를 더 이제 선호하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오늘은 그 상대론적인 그 충돌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고, 상대론적인 역학에 대해서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